원리를 이해하고 영작으로 완성하는 영문법, 더웨이 영어 기초과정 소개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더웨이 영어 기초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김태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기초과정의 학습 방향, 목표, 그리고 수업 구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중학생에서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영어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영역의 영어 강의를 해왔습니다. 자세한 양력은 화면 내용이나 블로그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먼저 기초과정 시간표입니다. 주 2회 3시간 수업이고요. 월금, 화목 두 반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3시간 수업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데일리 테스트로 시작해서 뼈대 바르기를 통해 문장 성분 개념 훈련을 하고 문법 설명 이후에 영작 훈련 문제풀이 과정으로 촘촘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초과정 커리큘럼입니다. 6개월 과정 동안 중학과정에서 필요한 핵심 영문법을 모두 다루게 되는데요. 특히 과정 초반부에 문법 체계가 잘 잡혀있지 않는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품사 문장 성분 개념을 충분히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기초과정의 목표는 원리 이해를 바탕으로 영작 훈련을 하고 필수 어휘를 암기하는 것을 통해 중학교 핵심 영문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주요 학습 대상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인데요. 상대적으로 내신의 부담이 적은 이 시기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중등 내신 점수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고등 내신, 수능 독해에 필요한 영문법의 기초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다질 수 있게 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럼 원리 이해, 영작 훈련, 어휘 암기가 실제 수업에서는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숙명여중 1학년 6과에 보면 이런 문법 규칙이 제시됩니다.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그리고 제시되는 예문들입니다. 너가 역에 도착하면 그들을 만날 거야. 이런 문장을 표현할 때 when you will arrive at the station 이렇게 하면 안 되고 when you arrive at the station 이렇게 현재로 미래 시간을 표현해야 된다라고 나와있죠. 자, 그리고 when I grow up 내가 자라서 I will be a doctor 의사가 될 거야. 이런 예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같은 또 육과 교과서에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을 제시하는데요. 자, 굉장히 많습니다. want, wish, plan, hope, decide, promise까지 쭉 나오고요. 자, 제시되는 예문들은 I hope to see you again. 이런 문장과 she decided not to meet her. 이런 문장들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럴까요? 단순히 규칙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 과정에서는 이렇게 문법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자, 이것을 원리를 이해하려면 두 가지 개념을 정리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조동사의 의미입니다. Speaker's attitude of mind. 말하는 사람의 심적 태도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She drives a taxi. 자, 이거는 그녀가 택시를 운전한다는 실제로 일어나는 확실한 사실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she will drive a taxi. 자, 이렇게 조동사 will을 넣어서 표현하면 미래에 대한 화자의 강한 추측이지만 택시를 운전할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나 이는 아직 100% 확실하지 않다는 의미를 내포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현재 시제인데 미래 시간을 표현하는 현재 시제입니다. The train leaves at 6 p.m. 6시에 열차는 출발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사건인데 현재 시제로 표현을 하죠. The semester starts next Monday. 마찬가지입니다. 학기는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합니다. 시간표나 일정과 같은 확정된 미래의 사건을 나타낼 때는 현재 시제를 씁니다.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잘 이해하면 그냥 단순하게 암기해야 되는 규칙이 아니라 너가 역에 도착하는 일이 확실하게 발생할 때 너는 그들을 만날 거야. 이런 의미가 되니까 당연히 when you arrive at the station 시간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when I grow up 내가 자라나는 것은 확실하게 일어나는 일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현재 시제로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자, 정리해 보자면 시간 조건 부사절은 확실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will처럼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조동사는 어울리지 않고 확정된 미래의 사건을 나타내는 현재 시제로 표현한다. 이렇게 원리를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원리를 이해하면 통합적으로 이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어서 또 조건 부사절에서도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는 규칙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를 적용하면 되는데요. 조동사의 의미, 그리고 미래 시간을 표현하는 현재 시제의 의미. 비가 내일 온다는 사건이 확실하게 발생하는 조건이 충족되면 그러면 we will cancel the party. 파티를 취소할 거야. 이렇게 의미가 성립되니까 당연히 현재 시제를 쓰는 게 맞게 되죠. 더 나아가서 이게 시험 문제로 출제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교과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경로로 또 영어의 글감을 만날 수 있으니까 학생들이 시간 조건 부사절이 확실성을 전제로 하지 않을 때는 어떨까? We will change our strategy if it will solve the problem. 이럴 경우에 조건 부사절은 조건이 아니라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if you will come this way, I'll show you to your seat. 자, 이쪽으로 와주시면 제가 좌석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 문장에서 will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의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존중해서 공손한 태도를 보여주는 표현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if절에 will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것이죠. 이런 문장을 만나더라도 규칙을 암기했고 이거는 예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규칙의 원리를 이해했으면 충분히 의미의 충돌 없이 자연스럽게 유연하게 이 내용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이었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to의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to의 어원은 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와 같습니다. 화살표를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앞으로 향하다 그리고 도달, 도착하다의 의미입니다. 투부정사의 to는 주로 앞으로 향하는 의미를 갖고 일부 도착, 도달의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치사의 to는 대부분 도착 혹은 도달하다 의미를 갖습니다. 앞으로 실행되다라는 의미의 동사라면 그래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게 되는 것이죠. I want to eat something. 자, 이 문장을 보시면 무언가 먹고 싶다는 소망을 나타낼 때 먹고 싶다고 바라는 것일 뿐이고 실제로 to eat, 먹는 것은 앞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이런 같은 논리로 아까 쭉 나열됐던 단어들 agree to do something, 합의를 보는 것은 지금이고 실행하는 것은 앞으로의 일이죠. decide, promise 다 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것을 의미로, 원리로 충분히 숙지한 이후에 반복 훈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도달하다의 경우에는 결과의 의미를 갖는 용법으로 배우게 되는 문장들인데요. He grew up to become a famous scientist. 그가 자라서 도달한 결과가 유명한 과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He woke up to find himself alone in the house. 라고 하면 그가 일어나 보니 그 결과가 집 혼자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마지막, he studied hard only to fail the exam. 열심히 공부했지만 그 결과가 그냥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결과로 나왔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하면 개념을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요. 역시 1학년 과정에서 제시되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도 함께 충분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동명사도 마찬가지, 동명사의 어미 ing는 어떤 곳에서 유래했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정리해 보면 투부정사는 미래지향적, 목표, 의도, 가능성을 나타내고 동명사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과거에 경험한 행위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언어 사용이 먼저 있고 이를 정리한 문법이 있기 마련입니다. 언어 사용 방식은 20, 30년 사이에 크게 바뀌지 않겠지만 이를 정리한 문법 체계와 설명 방식은 여러 훌륭한 선생님들에 의해 수정되고 또는 보완되면서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저는 영어라는 언어의 규칙을 배우는데 규칙의 내용만 있고 규칙에 대한 보편 타당한 설명이 없다면 학생들이 자칫 흥미를 잃고 더 나아가서 제대로 된 영문법 체계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반에서는 영문법에서 숨겨진 일반성을 최대한 연구 반영의 문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설명하고 이해를 충분히 시켰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그치면 안 되죠. 반복적인 훈련이 반드시 뒤따라야 됩니다. 영작을 통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 웜업 영작에서는 단서를 굉장히 많이 제공하고 배운 문법 내용을 적용해서 간단하게 문장을 완성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기본 단계로 가면 단서의 양을 줄이고 자기가 더 많은 정보를 스스로 인출해서 문법에 오류가 없는 문장을
영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 심화 단계로 가면 단서가 없습니다. 주어진 우리말을 문법에 오류 없는 문장으로 배운 문법을 잘 적용해서 영작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있습니다. 실제 영작 연습을 학생들이 수행한 내용들인데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휘 암기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요. 어휘를 암기할 때는 영어를 주고 우리말 뜻을 달거나 우리말 뜻을 주고 영어를 쓰게 하는 것, 뭐 영어 스펠링도 틀리면 안 되니까요. 서술형 문제에서는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어휘력의 실제의 영작 실력으로 이어지려면 핵심의 규칙들을 적용하면서 외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예문 안에 빈칸을 뚫어놓고 거기에 단어를 쓰는데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적용하는 것을 함께 훈련하게 되는 것이죠. 1번 문제에 그 강은 겨울에 종종 온다라는 것이 주어져 있는데요. The river often freezes in winter. 이렇게 학생이 아주 잘 썼습니다. freeze 온다. on the freeze 이렇게만 외우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단어들과 짝꿍을 이루어서 주로 쓰이는지 그리고 이것이 현재 시제인데 3인칭 단수 주어가 왔을 때는 동사 뒤에 s나 es를 붙이는 규칙을 적용해야 되니까 이렇게 freezes라는 형태로 정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과거형도 마찬가지. 자, 이런 것들을 적용하면서 어휘를 암기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수업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교재, 자료는 더 웨이 영어 학원에서 자체 제작한 교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복화 테스트 자료 매일 나가고요. 문법 리뷰 테스트 뼈대 바르기 문법 노트 교재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내신 기출 영작 이런 내용들 그리고 또 심화 과정까지 모두 자체 제작한 교재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화 교재는 주니어 능률 복화 기본편과 실력편 두 책 중에서 자기 실력에 맞는 것을 선정해서 6개월 동안 3회 도구를 할 수 있는 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학습자가 영어를 못하는 이유로 학습 시간의 문제를 꼽습니다. 그런데 시간이라고 하면 단순히 기간뿐만 아니라 밀도까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영문법도 마찬가지인데요. 학생들이 정규 교육 과정에서 제시하는 파편적인 문법 내용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밀도 높게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저를 믿고 맡겨보시죠. 이것으로 더웨이 영어 기초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